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미와 새끼 인문학 코딩 제3타 강사 안정희입니다. 오늘은 파완 영역 수능 엄선 예상 11선 정답을 해설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을 보도록 하죠. 이것이 맨 처음 문제였죠. 제목을 특복복완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수적인 것이 한 서너 개가 더 생각해야 될 점을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양적 관계를 푸는 과정은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이 이제 그 양적 관계에서 어미 문제로 내가 뽑아놓은 것인데 요거는 다음에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미 문제, 이렇게 양적 관계 문제를 간간 문제, 간단하면서도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 그 다음에 복합 문제, 복잡하면서도 간단한 문제, 그리고 복복 문제, 아주 복잡한 것 중에서도 복잡한 문제. 그래서 6번 문제가 이 복복 문제인데 지금 제시된 문제는 특복복 문제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특복복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양적 관계 문제든지 이 방식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XB가 C 플러스 YD라는 이런 확반응식이 있는데 A는 개수가 1이라는 얘기죠. C도 개수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확반응은 처음 상태가 있습니다. 처음 상태. 그리고 변화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반응하는 B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화학반응식이든지 화학반응이든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적 관계를 푸는 아주 제일 근본적인 시스템이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어떤 조건을 줬느냐면은 가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나의 상태가 됐고 여기다가 다시 2Wg을 더 집어넣어서 다의 상태가 됐다 그랬어요. 얘가 10Wg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10Wg, 여기는 2Wg을 더 넣었으니까 12Wg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밀도비가 나와 있어요. 밀도비. 여기 밀도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밀도비가 도대체 왜 나왔느냐? 요것이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이 밀도비가 이렇게 부피비로 바뀔 때는 거꾸로 반비례가 되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D2, D3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게 됩니다. 반비례가 됩니다. 바로 요것이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 해석해야 돼요. 우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C하고 D의 질량비가 4대 5라고 그랬어요. 이건 왜 나왔을까요? 여기 다 반응이 다른 건 없고 전부 다 C와 D로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C는 얼마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지 16W다. 이건 D는 얼마냐? 이거는 3분지 20W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친 다음에 지금 이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이건 뭐 화학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아주 재치 있는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치 있는 수학을 여기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무슨 비가 나왔어요? 여기 부피비가 나왔는데 이 부피비는 바로 무슨 비와 같아요? 얘가 몰수비와 같아요. 몰수비. 그러니까 여기가 5V라고 그러면 여기가 7V가 되고 이쪽은 이제 15V가 되겠는데 그러면 얘는 바로 부피비가 화학에서 이제 여기 비로소 화학이 적용되는 거죠.
부피비가 무슨 비와 같아요? 몰수 비와 같다. 그래서 몰비가 5대 7대 15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얘기들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해줘야 돼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선 이 안에 나 상태에서 들어있는 C와 D는 도대체 얼만큼 생겼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B가 있어요. B가 맨 처음에 Wg이 사용됐어요. 그것이 이제 나 안에 C와 D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2Wg을 더 넣어서 3Wg이 됐을 때 이 다해서 CD의 질량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3Wg을 사용했을 때 여기 15몰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Wg을 사용했을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5몰이 생기겠죠. 5몰. 왜냐하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5몰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5몰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서 3분지 1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몰과 3분지 1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3분지 2를 여기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3분지 1. 여기도 3분지 1. 이 3분지 1이 이 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분지 16Wg, 9분지 20Wg인데 결국 이것을 더해주면은 4Wg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4Wg이라는 것은 바로 5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4Wg이 5몰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 그런데 원래 이 4Wg은 요 안에 든 요 C와 D의 양이니까 요 C와 D의 양이니까 요것이 지금 얼마예요? 4Wg이다 그런 얘기죠. 4Wg. 그러면 얘가 전체가 10Wg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안에 든 남아있는 A는 얼마가 될까? 남아있는 A는 얼마가 될까? 그게 여기 계산이 나왔어요. 10-4는 6W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결론이 되겠어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A의 양은 얼마가 돼요? 6Wg이 되고 이게 얼마가 되느냐? 2몰에 해당이 된다. 왜? 여기 지금 5몰이라는 게 여기 지금 C와 D가 5몰이 생겼다고 그랬으니까 나 상태에서는 7몰이라고 그랬잖아요. 7몰. 그래서 결국은 이 7-5몰 하면 이 답이 얼마가 돼요? 2몰이 되고 이 2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남아있는 A의 6Wg이 2몰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이것이 이제 양적 관계에 직접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2몰을 썼습니다. 2몰. 그러면 얘는 다 사용됐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 중에 이제 C와 D가 5몰이 생겼어요. 5몰. 그리고 이것이 합해서 이제 7몰이 되는 거죠. 7몰이 되는데 그러면 요 5몰 안에 들어있는 C와 D의 몰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만 이 화학 반응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하나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변화비는 개수비와 같다.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잊어먹기 때문에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면 좋습니다. 변화비는 개수비와 같다. 변화비는 개수비와 같다.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2몰이죠. 2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왜? 개수가 여기가 1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걸 갖고 우리가 나머지 것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그러면 이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3몰이 되겠고. 그러면 이거 합이 얼마예요? 5몰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2.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가 합해서 5몰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네, 플러스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에 여긴 물론 제로겠죠. 요것이 1대 2대 1대 4가 이 개수비가 되는 거다. 개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얼마예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이퀄 얼마가 돼요? 4가 된다. 이제 여기서 이러한 답을 우리가 일단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A는 9Wg이고 몰수가 3몰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D의 분자량은 9분지 20W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4몰로 나눠줘야 되니까 4분지 1 해주면 36분지 20W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분자량 대 D의 분자량을 이렇게 B를 구하면 3분지 9 대 36분지 20이 되니까 쭉 계산을 하면 27분지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X는 2라고 그랬어요. 개수. Y는 4라고 그랬으니까 27분지 5 곱하기 2분지 1 하면 54분지 5. 그래서 답이 54분지 5.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고개를 지났습니다. 재치 있는 수학적인 그런 사고를 거쳐서 진짜 핵심은 양적 관계 계산, 변화비는 개수비와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지만 그 수학적인 재치를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양적 관계 또 다른 문제 2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앞의 문제보다는 상당히 풀기가 용이합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앞의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의 문제는 그 묻고자 하는 거를 벗어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중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양적 관계를 정확하게 묻는 문제죠. 간단하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y2 이렇게 반응을 해서 xy2가 될 때 처음에 xy가 3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y2가 1몰이 있었어요. 처음에 xy2는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최종 상태를 보면은 xy2가 2몰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1몰이 남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로가 됐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생성물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그림에는 두 가지 물질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는 반응하지 않고 남은 물질이니까 이건 생성물은 아니죠. 그래서 얘가 기억번호는 이건 X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보면 반응하는 XY와 Y2의 몰수비는 3대 1이다. 이것도 역시 틀린 얘기죠. 몰수비가 반응하는 몰수비가 2대 1인 거를 저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급 번째 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산화한원 내관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산화한원 반응에 대한 문제는 우선 산화수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수를 이렇게 정하는 기준은 수소 원자는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2, 요거는 마이너스 2, 요거는 코돈성 물질은 제로죠. 요것도 제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게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플러스 2가 되겠고, 요게 플러스 어떻게 돼요?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2가 이렇게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산화수가 증가된 거죠. 이걸 우리가 산화라고 해요. 그런데 자신이 산화되는 물질은 이거는 제자를 붙일 때는 반대로 되죠. 예, 자신이 산화된 거는 이것은 환원제가 되겠어요. 환원제. 그래서 우리가 CO가 지금 대표적인 환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4가가 되겠고, 요거는 플러스 2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화수가 지금 감소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를 정하면은 이제 정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으로 보기에서 골라라. 가에서는 H2는 산화된다. 여기 H2가 제로에서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거 산화 맞네요. 이거 산화된 거예요. 산화됐어요. 그래서 요건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나에서 CO는 산화제이다. 요건 틀리죠. 환원제예요. 그 다음에 다에서 MN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우리가 저기서 보니까 감소했죠. 요거 틀렸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산염기 문제, 4번 문제인데 산염기를 정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산염기에 조작적 정의가 있고 개념적 정의가 있는데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뭐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슨 색으로 변한다. 또는 금속을 넣으면은 수소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염기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적 정의로는 아레니우스 개념이 있고 브론스테드 로리 개념이 있고 그리고 루이스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브론스테드 로리 개념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H 플러스 양성자를 주는 쪽이 뭐예요? 산이다. 양성자를 받는 쪽이 염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그러죠. 양성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것이 요 H 플러스 이온 요거를 이제 주게 되니까 요것이 산이 되겠어요. 산. 그 다음에 요거는 양성자를 받게 되니까 이게 염기가 되죠. 염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양성자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얘를 짝염기라고 그런다. 짝염기.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짝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CH3COH의 짝염기는 어떤 거냐? 바로 요게 짝염기다. 요게 짝염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H3O 플러스의 짝염기는 어떤 거냐? 요게 짝산에 대한 짝염기니까 이게 짝염기가 되는 거지. 이게 짝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답이 돼야 되겠다.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도 한두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산염기 4-1번 문제는 약간의 계산이 이렇게 첨가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 그러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산 문제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공략하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이 첨가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H3O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4승입니다. 물의 이온곱이죠. 근데 여기다 이 부분을 대입을 해요.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OH 마이너스 자승이 여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래서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냐? 0.1 몰 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A 값이 얼마냐면은 0.1이다. 0.1.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건 바로 계산이 되겠죠. 0.01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얘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보게 되겠는데 요거의 OH-의 농도가 0.1이니까 이게 pH가 여기서는 얼마가 돼요? 여기서 pH는 13이 되는 거죠. 13. 여기서는 pH가 얼마가 돼요? 요거는 pH가 여기서는 pH가 얼마가 돼요? 농도가 0.01이라고 했으니까 pH는 2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pH 13, pH 2 이렇게 나눠보면 이건 얼마가 돼요? 6.5니까 6보다 크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문제, 이 디귿번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해줘야 되느냐면은 몰수 계산을 해줘야 돼. 몰수 계산. 무엇의 몰수냐? HCl의 몰수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HCl의 몰수는 항상 몰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MV 리터예요. MV 리터. 이건 뭐 입에 이렇게 달고 살아야 되죠. 몰수는 MV 리터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0.01에다가 요거 10ml니까 이것도 또 0.01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지금 HCl이 요만큼 들어있어요. 몰 0.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100ml 안에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에 대한 몰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몰 농도는 어떻게 돼요? 몰 농도는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4승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어요. 3승 몰 농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한번 계산해봐요. OH-이온의 농도와 Cl-이온의 농도를 이제 한번 알아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OH-의 농도는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 다음에 Cl-이온의 농도는 저기 H 플러스 이온의 농도와 같을 테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둘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 10의 8승이 된다. 8승. 결국은 디귿번은 역시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뭐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몰수는 MV 리터다. 이거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몰수는 MV 리터. 몰수는 MV 리터.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계산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간단한 계산들이 섞여 있는 거니까 기본 개념을 생각하면서 잘 풀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5번은 경향성을 묻는 문제예요.
게다 화학결합까지 알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이것을 실제 어떤 것인가 이렇게 원소기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HF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HCN, 삼중결합. 그러면 바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기억번호는 맞는 얘기네요. 이게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는 Z가 Y보다 크다. 이 Z라는 것이 N이니까 C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YW4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CH4가 될 테니까 이 전체로 보면은 무극성 분자예요. 전체로 보면은 이게 무극성 분자인데 그렇다고 이 안에 극성 공유결합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극성 공유결합이 4개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베타적으로 합이 제로가 되니까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 CH 결합은 이게 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걸려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전자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소의 전자배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P 오비탈에 이렇게 전자가 배치됐는데 얘는 에너지가 같은 거죠. PX, PY, PZ 이게 지금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에너지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전자쌍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질 수가 없죠. 이거는 파울리에 베타 원리에 어긋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됐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답을 고르면 전자 배치 모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맞는 얘기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맞는 얘기고 라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다 이건 맞는 얘기.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번 문제인데 CH4의 분자 구조와 혼성 오비탈을 옳게 짝져진 것은 이거는 CH4라는 것이 그 탄수화물 중에서 제일 간단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 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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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예요?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극성 공유결합인데 4개의 결합이 그 벡터적으로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뭐가 돼요? 무극성 분자다. 전체적으로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어요. 혼성 오비탈은 sp3 혼성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정사면체 구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뭐예요? 보아 모델이다. 보아 모형. 그래서 이 보아 모형이 에너지의 불연속성, 양자화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보아 모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보아 모형을 사용하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자라가 가발 쓰고 파전 먹는다.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영역의 라이만 계열, 가시광선 계열의 발마 계열, 그 다음에 파생 계열은 적외선 계통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요게 주양자수 1일 때 1로 떨어질 때
이거 주양자수 2로 떨어질 때, 이거 주양자수 3으로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것은 뭐냐면은 파장이 클수록 간격이 넓다. 파장이 클수록 간격이 넓다. 스펙트럼의 모양이 이렇게 파장이 클수록 간격이 넓은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가 이 에너지하고 파장 관계는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파장이 크면 에너지는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알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옳은 것은,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불러와야 돼. 어떤 것을 불러오느냐 하면은 에너지하고 파장과는 역비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와 이 진동수, Hν, 이거 진동수죠. 얘가 진동수가 되겠어요. 얘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파장이 클수록 간격이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파장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작아지는 쪽이죠. 진동수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파장은 작아지는 쪽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을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7- 보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파장이 짧은 빛이 방출되는 경우, 여기 K 주양자수 1이죠. 얘가 주양자수 2고 얘가 주양자수 이제 3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양자수 1로 떨어지는 경우, 이것이 지금 에너지는 제일 크고 파장이 제일 짧은 쪽이죠. 이게 바로 라이만 계열이에요. 라이만 계열이고 자외선 계통에 나타나죠. 그리고 주양자수 2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게 가시광선, 발마 계열이죠. 발마 계열.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큰 쪽, 짧은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큰 쪽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큰 쪽은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다가 약간이라도 더 크죠. 요만큼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래 문제로 들어와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풀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얘를 잘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얘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여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얘가 요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를 지금 A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렇게 떨어졌을 때는 얘가 뭐예요? B가 된다. 요렇게 떨어졌을 때는 얘가 C가 된다. 그것을 여기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요걸 잘 표시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소의 3스펙트럼을 잘 살펴보면 이 라무다 1이라는 게 얘가 뭐냐? 얘가 발마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두 번째 작은 거,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래서 발마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두 번째로 작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는 거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하고 C를 더해주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A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이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무한대다 그러면 무한대로부터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서 또 무한대로 이렇게 옮길 때 이런 것들이 그 값이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얘는 틀린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장 라무다 1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는 B 플러스 C다. 이건 맞는 얘기죠. 여기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주면은 라무다 1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증가하면 델타 E는 감소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점점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난이도는 상이 되겠습니다. 전지, 화학전지 문제 8번입니다. 요거는 볼타 전지인데 볼타 전지에서 그 기본적인 것을 묻는 문제죠. 요거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언 쪽에서 전자가 저 구리판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는 아이언판은 산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구리판 쪽에서는 구리가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고 그 물곤황산 속에 있는 수소 이온이 수소 분자가 이렇게 돼서 분극 현상을 일으키죠. 분극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정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연판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틀린 얘기죠. 구리판 쪽에서 기포가 발생한다. 이건 맞는 얘기. 시간이 지날수록 꼬마 전구 소비 전력이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이 분극 현상 때문에 점점 기전력이 떨어지게 되겠어요. 전류는 아연판, 꼬마 전구, 구리판 쪽으로 흐른다. 이때 흐르는 것은 전자고 전류의 흐름은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리는 얘기죠. 니은 디귿이 맞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번에는 루이스 전자식과 관련된 그리고 전자쌍 반발의 원리 그리고 입체구조, 평면구조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가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미리 공부한 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하면은 편리하죠. 얘는 이제 NH3가 되겠습니다.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그래서 얘는 전자쌍이 3개가 있어요. 전자쌍 3개니까 전자쌍 반발에 의해서 얘가 뭐예요? 삼각형 구조가 되는 거죠.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얘는 정사면체 구조가 된다. 정사면체.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의 구조는 같다. 이건 틀린 얘기죠. 가와 나는 극성 분자이다. 이것도 틀린 얘기. 그 다음에 가는 평면 구조이고 나는 입체 구조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삼각형 구조는 평면 구조예요. 저 정사면체 구조는 입체 구조가 되는 것이죠. 가는 극성 분자이고 나는 무극성 분자이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원소 A는 4족 원소이고 원소 B는 5족 원소이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를 보겠어요. 이 10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아주 오래전의 기출문제죠. 다음 그림은 제2, 3주기 원소의 원자번호에 따른 원자 및 이온의 그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런데 이 반지름을 따질 때는 항상 그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 기준이 전자 껍질이에요. 전자 껍질이 크면 반지름이 큰 거예요. 전자 껍질이 작으면 반지름이 작다. 그런데 이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핵전하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다.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이죠. 같은 주기에서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 번호가 크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요 문제는 이 전자 껍질도 같고 핵전화도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죠. 이러한 경우. 이 CL이나 CL-는 전자 껍질도 같아요. 그 다음에 핵전화도 같아요. 이럴 때는 전자끼리 반발력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끼리 반발력이 얘가 전자가 하나라도 더 많잖아요. 얘가 전자가 하나 더 많아. 전자끼리 반발력이 크다. 이게.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하로겐 원소에 대한 그런 여러 성질들을 이렇게 묻는 문제인데, 여기서 우선 이 액체라는 부분은 바로 BR이다. 브롬이 액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브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끓는 점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이제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얘가 HF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어요. 다가 BR이고 나는 F니까 가는 자연적으로 CL이 되겠다. 그리고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게 부합이 되죠. 그래서 답은 가는 CL, 나는 F, 다는 BR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11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 편에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상의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